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연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연주라고 합니다. 얼굴 표정도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잘 안 들리죠? 기본적으로 어떤 말이 상대방한테 좀 파고들까요? 좀 잘 들리는 목소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다시 봅니다. 말 좀 하겠는데?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얻어낼 수 있는 건 이상하게 김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발음이 명확해졌어요 라고 평가하실 분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만 김 팀장님 뭔가 말을 하는데 잘 들려요 라는 평가는 아마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의 저자 아나운서 정연주입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아나운서 4~5이 모여서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밥 먹는 건 뭐 조용히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문할 때 저희는 아주 강점을 보입니다. 아주머니, 사장님, 여기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주 명쾌하고 탄탄한 발성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 발음이 무척 정확하죠. 왜냐하면 정확한 발음을 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아나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아나운서라는 사람들의 말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적인 대화처럼 소곤소곤거릴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요. 나는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성량 자체가 작은 나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는 문명의 이기가 있습니다. 마이크라는. 하지만 마이크도 역시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만 자신의 톤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시 굉장히 필요한 기본기입니다. 두 번째, 비음성적인 비언어. 언어는 아니다. 그리고 음성도 아니다. 하지만 언어의 역할을 한다. 조금 어려우실까요? 다름 아닌 여러분들의 자세입니다. 제가 포즈라는 말로 한번 대신해 볼까 하는데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톤과 더불어서 말을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눈빛으로 이야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공적인 말하기의 기본기라 함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말할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말하기의 기본기로서 TPC라는 3가지 어휘를 축약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려 봤는데요. 사실은 톤을 잡는다든가 혹은 나의 말하기의 자세를 잡는다든가 혹은 발음을 좋게 한다든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신경을 쓰지 못하셨을 뿐이죠. 하지만 오늘은 이번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신경을 쓰시고 익혀나가시면 금방 좋아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할 내용을 선택하는 것 또한 어느 정도 훈련을 하신다면 기존에 하시던 공적인 말하기에서의 내용 선택보다는 훨씬 더 탁월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말하기의 기본기 가운데 가장 쉬운 것은 무엇보다도 자세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자세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나의 겉모습을, 겉모양새를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언가 주눅이 들어서 어깨가 처지고 그리고 허리가 구부러진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지금 똑같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죠. 공적인 말하기에서의 기본적인 자세는 내 턱과 양쪽 어깨가 완벽한 이등변 삼각형을 이루고 이 상황에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의 몸을 완벽하게 자세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눈빛은 어떠할까요? 눈빛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진실되게 몰입한다면 자연스럽게 눈빛은 나갑니다. 상사가 나에게 화를 내는 상황이 펼쳐진다.
그의 심기를 우리는 무엇으로 살필 수 있냐면 그의 눈빛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김 팀장이라고 하는 것과 김 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도 물론 확연히 달라지지만 눈빛을 보시면 금방 달라지실 거예요. 자세에는 이런 외형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빛도 포함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명확한 눈빛을 쏠 수 있도록 내가 발표할 내용에 몰입해 주십사 당부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T, 톤을 잡는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말을 하다 보면 자꾸 말이 빨라져요. 혹은 말을 하다 보면 숨이 차요. 호흡이 부족해서, 호흡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하는데 너무 빨라져가지고 항상 말을 하다 보면 입이 마르고 목이 타고 이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의 빠르기를 조절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대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호흡을 충분히 쉬면서 말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 말의 빠르기는 저절로 조절이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0초 호흡법을 잘 활용해 보시면 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발음은 다양한 근육들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이를테면 모음 아와 어와 이로 이루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명확하게 모음을 한번 발음을 해보시면 아, 어, 이. 아버지. 발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끼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요. 아버지 혹은 아버지. 예, 아버지. 각자 아마 아버지를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아버지.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아, 어, 이라고 명확하게 발음하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 어, 이라고 명확하게 한번 입술 근육을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움직여 보신 이후에 평상시 한번 발음하시는 대로 아버지를 외쳐보시면 조금은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버지. 네. 자, 아주 간단한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음을 명확하게 발음해내는 것만으로도 나의 이름자 그리고 내가 소속된 어떤 직함을 이야기할 때 또렷하게 잘 들리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연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연주라고 합니다. 얼굴 표정도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잘 안 들리죠. 이건 첫인상에서도 그리고 공식적인 말하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음 체조라는 건데요. 모음을 명확하게 발음을 하면서 얼굴 주변 근육을 한번 확실하게 자극을 주시는 건데요. 대표적인 모음 10개만 꼽아보겠습니다.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내 얼굴 근육을 내가 그동안 안 썼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모음을 명확하게 발음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얻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상하게 김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발음이 명확해졌어요 라고 평가하실 분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만 김 팀장님 뭔가 말을 하는데 잘 들려요 라는 평가는 아마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모음 체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발표를 하게 될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네, 모음 체조는 그야말로 평상시에 해야 하는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호흡하듯이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리잖아요. 말 그대로 10초밖에 걸리지 않으니 모음 체조는 늘상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자주자주 해야 하는 체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음 체조를 충분히 하셨다면 그 현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얼굴 근육이 그 모음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일단은 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적인 면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TPC의 마지막 C에 해당하는 걸 텐데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아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나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아는 것이 없어서인가 봅니다. 라고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아는 것이 충분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는 것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혹은 모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조금은 구체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도 판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글들을 많이 읽으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읽어서 이해한 후에 그것이 내 몸에 체화되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이 과정을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나는 말하는 게 아는 게 없어서 좀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좋은 글들 그리고 꾸준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말하기에서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적인 글을 읽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논리적인 글을 필사를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필사라 함은 이렇게 손글씨로 예쁘게 써 내려가는 그런 활동으로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논리적인 글들 그리고 나의 생각과 좀 합당한 글들을 만났을 때 그저 PC에다가 한번 좀 옮겨보는 그런 작업을 꼭 거치게 됩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일단은 좋은 글을 찾아 읽을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글을 필사하면서 그분의 논리를 한 번쯤 저도 생각해 보게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필사한 후에는 내가 이 글을 왜 필사했는지 나의 생각도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서너 줄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다 보면 내 생각을 정리하는 힘도 길러집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말을 하는데 말 재료, 말 뭉치가 많아진 활동이니까요. 이 활동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거꾸로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말하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가진 수많은 컨텐츠 가운데 어떤 것을 드러내고 어떤 것을 숨기고 혹은 어떤 것을 먼저 드러내고 이것을 나중에 드러내고 다양한 활동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아는 것이 너무 많은 분들은 말을 구조화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한 어떤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니 과거 라떼부터 시작해서 현황부터 시작해서 남들 다 아는 얘기까지 끌어와서 그 회의 시간을 그야말로 잠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말을 추려내야 될지 모르겠다.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그야말로 조리 있게 말하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을 구조화해보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처칠식 말하기 기법으로 많이 익숙하시죠? 프랩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인트,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먼저 제시합니다. 랩, reason,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example,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P, point, again, 다시 한번 내가 주장했던 바를 마지막에 정리를 합니다. 이런 프랩 구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말하기 구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말하기 구조에 내가 말할 거리를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말할 거리를 정리하기 어려우신 분들께 꼭 강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말을 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완성도를 높여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은 정말 말을 잘한다는 건 뭘지 조금은 성찰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